거래량이 8개월 내에 신기록을 세웠다고 합니다. 일단은 V자 반등이 일어나는데도 저는 생길 것 같고, 사람들이 주목받지 못하는데 보석 같은 동네가 저는 부동산이 지금 분위기가 조금 남달라졌죠. 이 남달라진 시장을 해석하는 관점들이 굉장히 많이 다르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저는 시장이 어떻게 될지는 우리가 정확하게 판단할 수는 없지만은 추세적으로 다시 이제 거래량들이 늘어났잖아요. 이게 이제 다시 또 아래로 꺾이기에는 조금의 힘듦이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어떻게 말하면은 일단은 V자 반등이 일어나는데도 저는 생길 것 같고, 그리고 이게 어떤 사람들은 3년, 4년, 5년 동안 횡보를 할 거라는 사람도 있지만은 시장이 이때까지 4년, 5년 동안 횡보를 한 적이 있었나요? 1990년대 물량으로 그렇게 했지만은 지금 물량의 문제는 또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선은 시장을 바라봐야 되는데, 우리는 긍정과 부정 중에서 어떤 시각으로 바라봐야 될지를 한번 고민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물이 반밖에 없네 라는 사람이 있고요, 물이 반이나 있네 라고 이 동일한 현상들을 다르게 해석하는 관점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시장을, 과거의 역사를 제가 자주 얘기를 했던 이유가, 그 역사적으로 보면은 항상 가격이 떨어진 적이 없습니다. 떨어진 시기는 있었지만 떨어진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부류가 이제 나눠집니다. 하락 기조에 아직도 불안이 엄습하고 있는 사람들의 관점과 하락을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관점들이 있습니다. 이 두 개가 충돌이 일어나서 거래가 되는 거거든요. 제가 볼 때는 불안해하는 사람은 가만히 있을 수도 있고, 혹은 물건을 던질 수 있죠. 그리고 하락을 이용하려는 사람은 그 던지는 물건을 내가 가져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시점에서 시장을 바라보느냐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하락의 기조를 이렇게 불안해하는 사람들은 이런 것들을 많이 보죠. 이제 경기 집값 뚝뚝 1, 2월에 대폭 하락 거래 전년 동기화, 지금 대비해서 20% 정도가 전년 대비해서 하락 거래가 많이 일어났다라고 했는데, 이거를 불안한 마음으로 보면은 힘들겠죠. 근데 이거는 어떤 기조로 바라봐야 되냐면요, 당연히 1, 2월은 금매들이 소진되었으니까는 호가가 높은 것들이 거래가 된 게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시면은 경기 지역 내에서 거래가 5% 이상 대폭 하락한 게 차지하는 비중이 올해 1월에는 40%, 2월에는 32%. 근데 지난해는 26%, 그 다음에 지난해 27%와 비교해서 큰 폭으로 확대됐다라고 했는데, 저는 이게 어떻게 해석되냐면요, 거래량이 늘었고 그 다음에 하락폭이 커진 물건들이 많아졌다는 건요, 일단은 금매들이 많이 소진됐다라고 들리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금매들이 소진이 돼야지 가격들이 반등이 일어나는 시기입니다. 근데 이게 1월 통계, 2월 통계니까 지금 그 금매들이 소진되는 것들이 반영이 되어서 하락 거래들이 많이 일어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실제적으로 지금 현장에 가보면요, 호가들은 올랐고 금매 이외에 조금씩 올라가는 물량에 대해서 그것들을 진입해가지고 매수하는 물건도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불안해하는 사람들의 관점은 그렇습니다. 하락 거래가 일어났네. 시장 끝났네. 내가 잘했네. 잘 지켜보고 있었네. 더 떨어지면은 내가 필요할 때 사야지. 거래가 확 일어나면은 필요할 때 못 삽니다. 시장이 그렇게 쉽게 나한테 물건을 내어주지 않습니다. 되게 어렵습니다. 부동산이라는 게. 그리고 매수보다 매도가 더 어려워요. 매수를 했으면 그게 이제 끝이 아니라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인 부동산 자산을 불리는 시작에 불과한 거거든요. 특히 제가 얘기를 하는 데 중에서 사람들이 주목받지 못하는데 보석 같은 동네가 저는 도심 쪽이라고 생각합니다. 중앙, 의왕시 중앙 같은 경우 그 동네는 왜 그러냐면은 정비 사업들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전세 걱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주 수요가 엄청 나오거든요. 지금도 이주 중이고요. 그리고 한 6월 되면 또 이주 수요가 나옵니다. 3,200세대가 들어가는 주택에 이제 이주 수요들이 나오는데, 이주 수요가 꾸준히 나옵니다. 그런데 지금 시장에 전세가 안 좋잖아요. 그 주변은 전세가가 많이 안 빠졌거든요. 그러면은 그런 데는 여기가 주변이 많이 바뀌네. 정비 사업으로 예정지구로도 많이 지정이 되어 있네.
전세가 조금 탄탄해. 그러면 그런 데는 투자로서 들어가도 문제가 없는 데가 꽤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보편적으로 퉁 하고 의왕시 안 좋아 뭐 이제 집주인들 비명 질렀는데 비명을 지른다라는 이런 그 헤드라인만 보고 큰일 났네. 이제 여기는 망했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입지 여건이 괜찮다면요. 그 틈새도 찾아보고 그 지역에 대한 여건들도 분석해가지고 내가 들어갈 기회가 뭔지를 점검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많이 올라간 만큼 많이 떨어졌다면은 나중에 다시 거래 가격들이 회복할 수 있는 여지들이 충분히 있으니까는 이런 입지 좋은 데는 하락 기조에서 불안한 사람들의 관점으로 보지 말고 우리가 하락이 있었지만 기회로 보는 관점으로 좀 전환하는 게 좀 필요하겠죠. 그리고 또 이제 불안한 사람들은 이럴 바에 차라리 집 팔겠다 금매 내놓은 강남 집주인들 이거는 좀 어쩔 수 없는 사람들도 있겠죠. 왜냐하면 전세가가 빠졌거든요. 전세가가 빠져서 이거를 대출로 하기에는 뭐 내 대출 금리를 따져 보니까는 이걸 한 달에 500씩 내야 돼. 대출을 다 받는다고 하더라고. 그러면은 문제가 되니까는 불가피하게 파는 사람도 있겠죠. 근데 이런 것도 조금은 거시적으로 조금 예견하고 대응을 하고 있는 준비하고 있는 자세가 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예견이 되어 있었거든요. 금매 내놓는 강남 집주인들 왜냐하면은 전세가가 빠져서 갭 투자를 한 사람들은 들어가기 어렵겠죠. 물론 이제 갭 투자가 아닌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지만은 여기 보시면은 그 레미안 블레스티지가 30평대 84평방미터가 7일날 15억 5천에 전세 계약이 되었다. 그런데 6월에 같은 크기의 전세가가 13억 5천만 원에 기록한 거에 비하면 3억이 빠진 거고 그 다음에 레미안 개포 루체하임 역시 101평방미터가 11억에서 전세 거래되면서 작년 11월에서 4억이 하락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당연하죠. 지금 여기에 물량 폭탄이 쏟아지고 있는데 이걸 이길 수 있는 게 강남의 할아버지가 와도 못 이깁니다. 그러면은 전세가가 좀 빠지면은 뭐 예를 들어서 거기에서 전세가 빠진 거를 메꾸지 못한 사람들은 너무 힘들어서 그것들을 내놓는 사람들은 일부 있을 수는 있겠죠. 일부 있을 수 있는데 그렇다고 이 강남에 집을 내놓는 사람들이 있다고 해서 강남이라는 본질, 그 좋은 대한민국의 1등 본질이 사라지진 않거든요. 물론 강남 안에서도 구분이 되어집니다. 강남에서 개포동에 사는 사람이 송파에 조금 하급지에 사는 사람 보고 저기 별로 안 좋다고 생각하지만은 그 평촌에 사는 사람들이 송파의 하급지도 또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거꾸로 강남도 대치동 같은 경우는 대부분 그런 게 많습니다. 좀 순환이 많이 됩니다. 왜냐하면 교육 수요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전세를 살아가지고 교육을 받고자 하는 사람이 많거든요. 그래서 오리지널 강남이라고 하기보다는 조금의 이제 유동 인구들이 좀 많이 있는 거죠. 그리고 거기도 뭐 방학대 같은데 보면은 오피스텔 같은데 보시죠. 그러면은 거기에 뭐 전국에서 올라와가지고 오피스텔 방 잡아가지고 거기 학원 다니는 사람도 꽤 있습니다. 아무튼 거기는 주인이 많이 바뀝니다. 집의 주인이. 집의 소유자가 많이 바뀌는 게 아니라 집에 거주하는 주인들이 많이 바뀝니다. 거주 주인들, 전세죠. 전세로 많이 이제 순환이 되는 거죠. 교육이 끝나면 나가니까. 그러니까는 압구정에 보는 사람이 볼 때는 이 대치동이 조금은 아쉬운 동네가 여겨질 수 있는 거죠. 근데 아무튼 그렇게 지역별로 구분이 많이 되죠. 뭐 지금 분당 사는 사람이 성남 산다 얘기 안 하는 것 같이 그런 식으로 강남 자체 본질은 좋지만은 그 안에서 좀 구분이 되는 게 있다는 걸 좀 사적으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무튼 지금 이렇게 불안한 사람 관점에서 볼 때는 뭐 이 본질이 나빠지는 게 아닌데 이 강남도 이제 끝났다라고 판단하는 사람도 저는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집값 떨어졌으니 이사 가자. 하락기에 인기 치솟는 이 아파트. 이거는 하락 기조를 방금까지는 불안해하는 사람의 관점이고 방금은 이용하는 사람 관점입니다. 집값이 떨어졌으니까는 갈아타자. 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집값 떨어졌으니 이사 가자. 그러니까 더 좋은 데로 이사 가는 갈아타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겠죠. 이거는 조금 긍정적인 저는 시그널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면서 이제 자기보다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이사를 하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지난달에 5년 이하의 아파트 거래율이 19.6%, 뭐 중소형 아파트
거래의 절반 차지, 신축 아파트 물량 증가. 그러니까는 지금 보니까는 송도도 그렇고 청라도 그렇고 인천 같은 경우, 그리고 경기권에서도 그 포레스티아라든지 산성역 포레스티아라든지 아니면 신축 위주로 사람들이 거래를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는 대규모 아파트의 신축에 있는 데서 가격 낙폭이 되게 컸던 지역 위주로 이런 그 금매들이 많이 쏟아지면서 그것들로 갈아타는 부분들도 조금 혼재되어서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는 좋은 거죠. 이걸 이용하는 사람들 관점이죠. 금매를 활용하자. 라고 이제 이용하는 사람들 관점인데, 이런 관점으로 부동산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이제 부동산을 보면은 거래량이 8개월 내에 이제 거래량이 신기록을 세웠다고 합니다. 신기록이 지금 보시면 2022년 7월부터 쭉 내려가다가 거래량이 이제 서울 같은 경우는 10월 달에 550건 정도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경기도도 3,000건대에서 이렇게 머물다가 1월이 되니까는 반전을 합니다. 엄청나게 올라갑니다. 지금 서울도 그렇고 경기도도 그렇고. 그리고 2월 달이 낮아 보이지만요, 더 올라갈 겁니다. 왜냐하면 집계가 다 되지 않았기 때문에. 물론 1월 거도 지금 아직 집계가 다 되지 않았습니다. 이제 거의 막바지 집계에 가겠지만은 거의 다 되지 않은 거고, 이것도 조금 더 올라갈 수 있을 것 같고, 2월 같은 경우도 아직까지 집계가 반도 안 했을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아마 1월 달을 넘어갈 걸로 생각이 들어요. 추이나 이런 그 추이를 보면요. 그래서 지금 이 거래량의 신기록이라 하는데, 우리가 좀 정상적으로 되려고 하면은 좀 이런 걸 아셔야 될 것 같아요. 인천 같은 경우는 2020년 한 2월 정도에 정말 거래량이 많았습니다. 8,500건까지 나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인천은 한 2,000건 이상 나와야지 정상입니다. 그리고 경기도 같은 경우는 2020년 6월 달에 33,000건 나왔습니다. 거래량이 폭발을 했죠. 그런데 경기도 같은 경우는 최소한 10,000건에서 12,000건 뭐 그 정도가 나와야지 조금은 정상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최소한입니다. 그리고 서울 같은 경우는 2020년도 6월 달에 15,000건의 거래가 나왔습니다. 근데 이것도 최소한 5천 정도가 나와야지 정상적인 거래에 조금 도약을 한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그냥 제가 낸 수치가 아니라 지금까지의 거래량들을 보면은 거래량들의 수치들이 그쪽에 정상적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수렴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은 1월 달 같은 경우는 지금 정상에는 도달하지 못하지만은 그 이전에 비해서 굉장히 거래량이 많이 늘었고, 2월 같은 경우도 정상에 가까이 갈 것 같습니다. 그리고 3월 달은 정상적인 거래까지 도달할 걸로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선은 이 추이들을 한번 보시고, 거래량이 많아진다는 건요, 가격의 결과값입니다. 아마도 거래량이 하면 가격들이 올라갈 가능성이 좀 크거든요. 크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내 개인에 맞게 좀 잘 확인을 하시고 점검을 하시고 시장을 조금 바라보는 것도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하락 기조를 이용하면은 거래량이 느는데 뭐 하락 거래량도 많았어, 이거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거래량이 많아지네, 이게 뭐 데드캣 바운스처럼 그냥 횡보를 나중에 할 거야, 그냥 꿈틀거리고 말 거야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 거래량의 추세와 추이를 보십시오. 예, 거래량이 한번 올라가면요 쉽게 떨어지지 않습니다. 확 그냥 전환을 해버립니다. 지금까지 그랬습니다. 아무튼 지금 시장도 그렇게 될지 한번 지켜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장을 긍정해야 됩니다. 시장을 긍정하고 이 시장에 나한테 맞게 대응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하락 기조를 이제 활용하는 사람이죠. 이용하는 사람들은 좋은 쪽입니다. 긍정적인 거. 지금 보시면은 뭐 KB에서 뭐 선도 아파트들 있죠. 그런 선도 아파트들의 추이를 봐도 좀 움직임들이 좀 보이고, 전국적으로 보더라도 아파트의 뭐 이제 전세 가격은 조금 하락하고 매매가 하락은 계속되지만은 하락폭이 줄고 있다. 우리는 하락이 계속된다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지금 가격들이 사람들이 싸다고 하는 아파트들도 꽤 많이 나오잖아요. 우리가 체감할 때 그래도 비싸다는 사람이 있지만은 그래도 우리는 하락폭이 줄었다는 거에 대해 주목해야 됩니다. 시장이 조금 변했다는 거에 좀 주목을 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마냥 우리가 하락을 영원히 하락해서 이 아파트가 영원으로 수렴할 수는 없어요. 그러면은 어느 정도 사람들이 체감하기에 싸다고 판단되는 가격대가 있을 건데, 시세라는 거는 정해진 게 없거든요. 그게 이제 계속 움직이는 건데, 예전에는 압구정 현대 아파트가 1,000만 원인데 비쌌습니다. 분양 당시에. 그리고 반포의 레미안 퍼스트가 뭐 그게 10억 했는데 그게 엄청 비쌌던 겁니다. 30평 기준으로.
근데 지금은 싸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그거는 변하는 건데 사람들이 그 시기에 싸다고 생각되거나 상대적으로 싸다고 생각하는 시세들이 있을 겁니다. 그때가 되면 또 사람들이 이제 심리들이 움직여서 좀 움직일 수 있겠죠. 근데 그게 지금 금매에는 반응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기타 지방이라든지 서울이라든지 5대 광역시 수도권에도 조금의 움직임들은 하락폭이 조금은 하락은 맞지만은 폭이 좀 줄고 있다는 거, 이게 이제 조금 주목할 포인트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리고 뭐 이런 식으로 송파 아파트 다시 3억 올랐네. 부동산 시장에 번지는 반등의 기대감. 뭐 반등이 얼마나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저는 반등이 조금은 일어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생각이 들어서 우선은 이 거래량들의 추이가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특례 보금자리론을 사용한 게 반영되는 통계들이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게 반영되면은 아마도 거래량들이 더 많이 올라갈 거고, 혹시나 다주택자들에 대한 수혜들이 누릴 수 있는 부분들이 정책으로 더 구체화된다고 하면은 거래량들은 더 크게 올라갈 걸로 예상이 됩니다. 금리가 올라간다고 할지라도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기준을 가져야 됩니다. 근데 그 기준을 가지려면요, 그리고 물건에 용기 있게 자신감 있게 시장에 진입하려면요, 이게 단순하게 마음만 있다고 오는 게 아니거든요. 이런 마음에 있는 게 아니라 이런 용기와 자신감은요, 실력에서 나오고 그 실력의 뿌리는 공부라고 했습니다. 이 공부는 경험과 이론적인 공부도 다 포함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선은 그렇게 시장에 잘 진입할 수 있는 어떤 기준들, 이런 것들을 꾸준히 잘 세우시면서 시장에 참여하셨으면 좋겠습니다.